네, 지금부터 저희가 스프링 수업을 다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JPA라고 하는 애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JPA라고 하는 개념이 간단치 않고, 그리고 뭐, 보통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처음에 개념을 보면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하이버네이트 개발자들이 중심이 돼서 ORM 표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JPA인데 다 쓰여 있는 말이 다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일단은 JPA라고 하면 자바 객체하고요. 자바 객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간의 매핑을 이제 처리합니다. 그렇게 처리해주는 ORM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을 처리해주는 애가 있는데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애가 하이버네이트인데 그 표준으로 나온 애가 뭐냐면 JPA예요. JPA. 그래서 결국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연동해주는 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ORM이라고 하는 애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객체와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PA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JPA가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건데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면 실제 JPA를 구현한 구현체가 동작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스프링 부트는 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버네이트를 JPA 구현체로 이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JPA의 동작 원리를 보면 그 JPA는 자바 객체를 컬렉션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처럼 이제 다루는 겁니다. DB를 객체처럼. 그 다음에 JPA는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JDBC 사이에 존재하면서 JDBC의 복잡한 절차를 얘가 다 대신해 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다음 JPA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사용되는 코드뿐만 아니라 SQL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SQL문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메소드를 사용하면 쿼리가 날아갑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이거. 자, JPA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처리하면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굉장한 편의성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편의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실제로 경험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자, 테이블과 저희가 밸류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DTO로 만들었던 애죠. 그 DTO 클래스 이름을 똑같이 매핑하고요. 그러니까 테이블과 클래스 이름을 똑같이 매핑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JPA에서는 엔티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걔네들 어쨌건 똑같이 매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든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테이블하고 이제 매핑이 됩니다. 자, 테이블 컬럼을 VU 클래스의 멤버별에서 매핑을 하면 얼마든지 VU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획일화된 SQL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A의 장점을 보면 개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쿼리문 같은 거 만들고 날리는데 되게 귀찮은데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RUD라고 하는 애를 여러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얘가 알아서 그냥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MySQL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되는데 오라클에서는 그게 없어서 뭘 하냐면 시퀀스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요 JPA를 쓰면 그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타지 않아요. 물론 타긴 타는데
굉장히 배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겠지만 유지보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유지보수가 쉽거나 테이블에 무슨 변경이 있거나 뭐 컬럼을 바꿔야 되거나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JPA 단점은 여기 보듯이 학습 곡선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처음엔 되게 쉬운데 나중에 one to many, many to one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레이지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기능, 그러니까 표준이 아닌 기능에 대해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뭐 DB를 안 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애들은 또 따로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하시던 DB는 대부분이 다 릴레이션 기반으로 이제 되는데 어쨌건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 JPA라는 애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들어봐야 잘 모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데로 들어와서 지금 옛날에 저희가 설정하던 설정 파일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그 JPA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걸 좀 예쁘게 좀 꾸며 볼게요. 저희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지금 좀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트 설정할 때는 이쪽에 와서 포트 설정하도록 하면 되고요. 표기법 처리하는 애는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요 밑에 와서요. 이렇게 하나 떠서 이 부분에다가 JPA를 설정하는 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JPA 이렇게 넣으면 이제 설정할 준비가 됐겠죠. 자, 그래서 JPA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위쪽으로 올려서 처리할게요. 자, 저희가 그 설정 파일은 이제 오탈자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저도 뭐 이거를 직접 타이핑 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차피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일단 필요한 정보를 쭉 붙여 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기서 하던 애를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따로 프로젝트를 만든 애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리소스에 이렇게 뭐 다른 설정들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JPA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분이 쭉 긁어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일부를 나중에 추가해야 될 애들이 있으니까 일부를 그냥 쭉 긁어다 쓰겠습니다. 좋은 맨 마지막 건 보안이니까 보안은 빼고요.
여기까지를 이렇게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던 여기에다 이렇게 싹 붙여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요걸 쓸 게 아니라 요걸 쓸 겁니다. 처음엔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스프링 JPA에 있는 하이버네이트 DLL 오토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이게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 나중에 엔티티라고 하는 데다가 뭔가를 만들면 걔를 이렇게 매번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 지우면서 매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애는 나중에 저희가 수정할 건데 다 똑같고 맨 뒤만 업데이트라고 하면 요건 테이블을 남겨놓고요. 이제 변경된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크리에이트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크리에이트로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테이블이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업데이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두 줄은 여러분이 이제 그 하이버네이트랑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쿼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포맷을 잡아서 SQL 포맷을 잡아서 보여줄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보여줄 거냐 뭐 그런 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옵션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오라클이면 여기도 오라클이라 적는 거고요. MySQL은 MySQL. 포스트 그레인가? 예, 그랬으니까 그거 쓰는 친구 있는데 그거 쓰는 사람은 그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JPA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라클을 쓰면 이렇게 오라클에 맞춰서 적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라클 버전에 맞춰서 적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11G인데 여기서는 10G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라고 얘기하죠. 이거 방언이라고 하는 그것들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요거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라클을 사용하는 애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혹시라도 여러분 MySQL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하이버네이트 쓰는 사람은 하이버네이트래. 그 포스트그레스 쓰는 사람은 그 포스트그레스에 맞춰서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그 JPA 엔티티 연관 관계를 바탕으로 테이블 생성과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건지 말 건지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뭐 DDL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있죠? DML 뭐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것들을 만들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작성된 그 SQL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안 봐도 되니까 사실은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설명. 이건 글자가 잘렸네요. 로그에 대한 설명인데 그 디스크립터를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들을 지금 레벨에 맞춰서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새로운 아이디 생성 옵션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펄스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제일 핵심은 요거 create 그 다음에 여기 내가 DB를 뭘 쓴다 요것만 있으면 사실은 뭐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DLL 뭐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보여줄 건지 여부 요런 것들 여러분이 조금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true, false 이런 것들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true, false를 바꿔가면서 이제 써보시면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true로 놓고 찍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난 이게 좀 명확해졌다. 그럼 그때는 없애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까지 여기까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화면 멈춰놓고 여러분이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DB와 관련돼서 저희가 JPA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희 여기에 보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설정하던 애가 있죠. 컨피그레이션 중에 지금 얘는 데이터베이스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으로 갑니다. 저 요거 가기 전에 아까 전에 뭐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요. 아까 전에 여기 요 콘솔 배너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고요. 여기 보면 요 두 가지 옵션이 더 있거든요. 그 기본 설정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 타임리프에서 캐시할 건지 하고 리소스 부분에 캐시하고 있을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게 원래 디폴트로 얘네들이 좌표는 있긴 한데 얘네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화면 캐시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하고 리소스 캐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애가 있어서 저런 정보도 미리 한 번만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정보를 좀 찾아놨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 자, 첫 번째 보는 정보는 요거예요. 타임리프에 대한 템플릿 캐시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스프링 부트에서 타임리프 템플릿 결과는 캐싱하는 것이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캐싱이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개발할 때 캐싱이 되어 있으면 새로 고침하면 이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다가 요거 넣어서 지금 갱신이 저절로 되도록 지금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얘가 이전 걸 물고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개발할 때 false를 해줘서 제시작 없이 새로 고침만으로 이제 반영되도록 이제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false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요걸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캐시 피어리드를 그 false로 한 거는 요건 또 제가 또 찾아놨는데 디렉토리, 그러니까 리소스 디렉토리 저희가 갖고 있던 저희가 그 지금 설정에 쓰는 리소스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캐시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여기에다 이렇게 뭐 특정 시간 동안 그 해당 프로퍼티를 캐시하고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스프링 부트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 데브툴즈라고 하는 애를 이제 쓰잖아요. 저희가 쓰는 데브툴즈를 쓰면 캐시는 기본적으로 제로로 설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도록 돼요. 나중에 뭐 다른 체계를 보시거나 그럴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데브툴즈에 보면 그 스태틱으로 속성 값들을 넣는데 뭐 기본적인 대부분의 캐시들 있죠. 대부분의 잡는 이런 캐시들은 다 제로나 false로 다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싱하지 않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
JSP 같은 거 하면 이게 계속 캐싱을 하고 있어서 얘가 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로 오셔서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데로 좀 가볼게요. 자, 데이터 컨피그레이션 맨 밑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맨 밑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여기 내려가서 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세션 처리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저희가 내려가서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골뱅이 하나 넣으시고요. 빈 해서 새로운 빈을 하나 만들 거예요. 네, 빈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골뱅이에서 요 위에 있는 애랑 똑같이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에 일부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요거 긁어다 쓸까요? 긁어다가 이렇게 쓰면 저희가 프리픽스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애들이 뭐예요? 스프링 JPA를 쓰고 있죠. 요거를 들고 와서 설정을 읽을 때 이렇게 스프링 JPA에 있는 애를 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public이라고 적으시고요. properties 아래쪽에 있네요. 그죠? 자, 저희가 이제 properties라고 해서 얘를 불렀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properties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여러 종류가. 그래서 이 properties를 찾으셔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용되는 프로퍼티스는 다시 이렇게 띄워볼게요. 여기 보면 뭐 이런 애 뭐 이거는 뭐죠? 로그 설정하는 거랑 관련된 건데 얘네들 중에 요거 util에 있는 프로퍼티스를 사용할 겁니다. 프로퍼티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메소드의 이름은 hibernate config라고 해서 hibernate config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return 하는데 new properties 저 properties 하나만 자바 util에 있는 애 저거 하나만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는 애예요. 그러면 설정을 할 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JPA로 설정된 애들 있죠. 요거 샥 긁어다가 얘가 이 설정 객체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프로퍼티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JPA 빈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주석 따를 때 이렇게 슬래시하고 별표 2개하고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죠. 그죠? 저는 이거를 여기다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메소드 넣으면 요 이름 들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도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JPA 설정 그래서 JPA 설정 빈 등록 뭐 이렇게 요 정도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런 메소드가 있으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면 여러분이 이제 만들 준비를 이제 다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얘가 오류가 뜰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존에 있던, 사실 저걸로 말고 이걸로 런을 시켜보면 되겠죠. 기존에 저희 여기 애가 멀쩡히 잘 돌고 있는지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 저런 애들은 나중에 무시하시고요. 지금까지 보시면 뭐 얘가 그 이전에 했던 DB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 위주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테이블을 만드니 많이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어쨌건 저희는 뭐까지 준비를 해놨냐면 JPA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저희는 이 시점에서 저희 DB버를 좀 띄워놓고요. 내가 만들 애가 뭐가 될지 뭐 이걸 한번 띄워놔야 되겠죠. 자, 이건 닫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이 됐을지 아니면 아직 안 했으면 모를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뭘 해보라 그랬냐면 여기에 보면 멤버라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멤버 아이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 멤버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저희가 지금 한 JPA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테이블명을 좀 바꿔서 저희 뭐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라고 하죠. 뭐 멤버 말고 유저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열어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닫고. 자, 여기 가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동작들을 이제 유사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멤버란을 만들었으면 멤버의 컨트롤러, DTO, 매퍼, 서비스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가서 뭐야? 여기는 매퍼에다가 멤버라고 하는 애를 붙여서 이렇게 된 SQL 멤버 XML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하실 연습이었고, 왜 그런 연습을 했냐면 실제로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요 JPA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JPA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걸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마이바티스가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이바티스 쓰시면 돼요. 회사를 갔는데 어떤 회사는 JPA를 쓸 거고요. 어떤 회사는 그냥 여전히 마이바티스 쓸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히는 걸로 했고요. 지난번에 여러분은 요 두 번, 요 한 번 만들고 한 번 한 연습으로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요 두 개를 병행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 DTO 같은 애를 만들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DTO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저희는 이제 JP에서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ent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스프링 밑에 가서 오른쪽 버튼 New 패키지. 아이고, 제가 줌을 안 띄워놨네요.
줌을 좀 띄우고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확대된 모양으로 보면 더 나으니까 여기에다 스프링하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유저로 만들기로 했죠. 사실은 멤버로 만들면 좋은데 네, 유저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레벨에 유저라고 하는 패키지가 하나 만들었죠.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랑 아마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요 밑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애들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때그때 맞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필요한 애는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패키지 할 거고, 유저 밑에 유저 밑에 entity라고 해서 여러분 DB에서 entity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객체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에 대한 entity를 저희가 만들어낼 거란 얘기예요. 자, 유저에 대한 entity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요거랑 거의 유사하게 생겨 먹었는데 요건 이제 필요 없고 여기 가서 new 클래스로 이제 만들 거고요. 이름은 유저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빵 누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얘를 이제 테이블로서 어떤 의미를 갖게 해주려면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다 골뱅이라는 뜻이고요. entity라고 하는 애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주 친절하게 잘 가져오네요, 그죠? 이게 원래 가지고 오려면 저희가 몇 가지 좀 찾아보고 갈게요. 여기서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 POM 파일 잠깐 가시면 JPA를 하기 위한 아주 또 중요한 애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미리 이렇게 JPA를 땡겨다 놨거든요. 알게 모르게. 옛날에 언제 땡겨다 놨냐면 이게 보통 요거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디펜던시 맨 마지막 어쨌거나 아무 데나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올라오고 에디트 스타터스 요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불러오고 여러분이 했던 요 폼 파일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애를 미리 세팅을 한 거예요. 오라클 부를 때 나는 이거 쓸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있던 애가 오류가 안 뜨고 나타난 거고요. 필요하시면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류 뜨거나 이런 사람들은 요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전 미리 쓸 거라서 이게 체크를 해 놓은 건데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겠죠? 했으니까 여기 있을 건데 혹시라도 빼먹었으면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JPA라고 하는 애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저희는 요 놈을 DB에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entity라고 넣을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여기 자바X의 persistence 요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entity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골뱅이에서요 테이블이라고 적어주면 똑같아요. 다 자바X의 persistence라고 하는 애를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속성 중에 name이라고 하는 애를 잡고 걔를 여러분이 유저라고 주면 테이블 이름이 유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유저란 테이블이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저란 테이블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롬복을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골뱅이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롬복을 붙이면 얘 게터 세터를 다 만듭니다. 게터 세터를 다 만들고 여러분이 그 주는 그 필드에 따라서 얘가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개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요거를 할 때 오류가 안 생기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디폴트 생성자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골뱅이로 no라고 쓰시고 한 칸 띄시면 no args constructor 라고 해서 아규먼트가 없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필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 이렇게 예를 들면 프라이빗로 된 스트링으로 된 아이디를 이제 하나 넣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로 된 스트링으로 된 패스워드를 넣으려고 하고요. 프라이빗로 된 스트링으로 된 네임도 하나 넣으려고 해요. 프라이빗로 된 스트링으로 된 이메일도 이렇게 넣으려고 했다 칩시다. 저희가 일단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만들고 여러분이 요거를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지워놓고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누르면 이게 지워지죠. 혹은 여기 X표 요거 누르면 클리어 지워져요. 콘솔이 다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저장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걸 쭉 읽어내겠죠? 읽어내면서 얘가 쭉 뭔가를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동작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연결을 하니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숫자도 막 등장을 하고 저희가 아래쪽에서 띄웠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띄웠더니 얘가 이렇게 막 되어 있네요. 오류가 났네요. 진작 봤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 봤더니 어플리케이션 런 할 때 오류가 떴대요. 자, 여기 봤더니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고 하는 데서 오류가 떴네요. 그랬더니 ORM의 JPA의 컨피그레이션을 잡는데 오류가 뜬 것 같아요. 여기 봤더니 엔티티 요거 하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건 여기 봤더니 no identifier 뭐 specify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 내가 뭐 이것저것 다 만들었는데 뭘 안 만들었냐면 필드를 막 만들게 했는데 얘의 기본 키 같은 애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하시고 id라고 이렇게 주시면 내가 id를 이제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가 또 막 돌죠. 막 도는데 이제는 뭐가 안 생겼어요. 위에 올라가 보면 오류가 또 오류가 있네. 자, 오류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 테이블 이름이 잘못됐대요. 테이블 이름이 테이블 유저로 테이블 이름을 만들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저희가 유저가 키워드인가요? 키워드라서 그런가? 자, 어쨌건 일단 요런 애들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중간 단계도 중요하니까 이거 볼게요. 오류가 뜨는 시점부터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어쨌건 여기 보면 테이블 네임은 인발리드한데 쭉 내려와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를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키로 아이디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여기 프라이머리 키로 요 아이디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 넣어놓은 요거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쿼리를 날리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이해되나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이름이 거시기가 되니까 저희가 이름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에겐 리팩터가 있잖아요. 리팩터에 가서 요거의 이름을 뭐로 바꿀 거냐면 멤버스로 바꾸겠습니다. 아마 유저스가 그 유저라는 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유저스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멤버스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쓴 멤버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유저스로 할까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름을 바꿔야 되네, 그죠? 이렇게 해서 리팩터에 와서 유저스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 잠깐 얘가 쭉 바꿀 거고, 유저스 됐고, 내 테이블도 유저스. 유저스도 있나?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안 되면 멤버스로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더니 샤샤샥 올라가고, 이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또 뭔가 오류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이게 아까 건가? 이게 오류가 많다 보면 지금 오류인지 아까 오류인지 헷갈리거든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기 가서 테이블 갱신을 해서 유저스 만들어졌네요, 그죠? 유저는 안 되는 거고요. 유저스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봤더니 컨스트레인트에 프라이머리 키까지 지금 먹어 있는 겁니다. 깔끔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해. 그 무슨 노래 제목이 쿨하지 못해 미안해 그랬는데 그런 거죠, 뭐 그냥. 자, 어쨌건 저희가 유저스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직 컬럼도 좀 부족하고, 이전에 있던 요 멤버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멤버 아이디. 그리고 우리 앞쪽에도 보면 티보드 보면 저희는 저쪽에서 아이디라고 썼는데 여기는 보드 IDX 뭐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기도 이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테이블에서는 아이디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기에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애를 쓸 수가 있어요. 골뱅이 하나 주시고요,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이고요. 컬럼의 이렇게 속성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세한 거는 여러분이 따로 좀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건 저랑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유저의 언더바 아이디
라고 하는 애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꾸시고 제가 이거를 저장만 눌렀는데 테이블에 가서 여기 가서 갱신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렇게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었다.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예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테이블 프로퍼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넣었는데 틀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번에 썼듯이 뭐 알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우고 다시 만들든지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가 이쪽에 있던 애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컬럼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저쪽에는 5개를 만들어 놨다. 근데 이게 일치를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에요. 일치를 안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럼 이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고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DTO에서 여러분 요거 하나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날리잖아요. 얘를 하나 날린다고 해서 저쪽 테이블이 같이 반영이 되진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게 일치를 안 하다 보니까 땡겨 오다 보면 막 사고가 막 생기죠. 근데 그거를 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를 쓰시면. 신기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내리고 저희가 유저스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희가 이쪽에 있던 몇 개 컬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멤버스에 있듯이 조인 데이트로 들어가는 애, 그 다음에 뭐 네임 뭐 이렇게 지금 여기는 패스워드가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뭐 어쨌건 이렇게 된 애를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날짜를 넣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된 데이트 타임은 자바 util에 있는 거죠. 데이트 타임으로 된 join date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가입일입니다. 가입일. 회원 가입일. 프라이빗으로 스트링으로 된 unabled그러니까 이 주로 이거 unabled도 왜 있냐면 이게 사실은 불리언 타입으로 넣어도 되죠. 불리언 타입으로 넣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yes, no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캐릭터로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그냥 문자열로 처리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처리할 거예요. 왜냐면 일일이 막 타임 맞춰주고 막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솔직히 날짜도 문자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날짜는 검색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DB에서 검색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로 넣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스트링으로 된 롤 역할을 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면 또 한번 번쩍하면서 여기에 테이블이 이건 저희 테이블이 아니죠. 이 테이블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얘 타입이 기본적으로 데이트 타임으로 넣으면 타임 스탬이라고 하는 그걸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저게 아니라 나는 얘처럼 그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애로 넣고 이렇게 디폴트 값도 넣고 싶다.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조작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띄워놨는데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골뱅이라고 하시고 temporal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temporal 타입 중에 이게 enum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여기 보면 데이트도 있고 타임도 있고 타임 스탬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요 타임스탬프 요거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컬럼 값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다 다시 골뱅이 하시고요. 컬럼이라고 두실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리드 온리로 만들고 싶어요. 리드 온리로 만들고 싶으면 인서트 가능한 여부를 false로 만들 거고요. 업데이트 가능 여부도 false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이렇게 date 디폴트,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을 쓰겠다는 거고요. 디폴트로 sys date라고 이렇게 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저쪽에 딱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원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int 타입 이렇게 넣으면 저장을 하시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불리언 이렇게 여러 타입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번쩍하면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기 보면 불리언은 숫자 한 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인티저로 만들었더니 숫자 10자리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되고, 요게 바뀌었죠. 데이트가 데이트 타입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해요? sys date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전에 이게 원복을 좀 해줘야 되죠. 저희 다 스트링으로 쓰기로 했죠. 스트링으로 쓰고, 여기도 스트링으로 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요거 JPA랑 관련돼서 인터넷에서 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타입이나 사이즈 같은 거 있죠. 크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만들면 얘는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255로 만드는데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다 됩니다. 디폴트 값도 되고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시면 돼요. 되게 좋죠. 그죠? 되게 좋고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저희가 전번에는 여기서 요 매퍼에서 어떻게 해요? 쿼리를 이렇게 막 주면서 처리를 했잖아요. 쿼리를 이렇게 막 주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처리하는 방법도 따로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전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 막 만든다고 막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요 멤버라는 애 만든다고 고생했을 건데, 요거를 저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저쪽에 요거를 다룰 뭐요? DTO를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기서 이름을 DTO랑 똑같은 애고요. 어쨌건 저희 객체입니다. 값을 다룰 객체인데 걔를 여기선 ent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entity라고 하는 애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명 주고요. 이게 db 객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유저 쓰고, 이걸 처리할 때 저희가 롬복으로 만들면서 인자 없는 아규먼트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tset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여기까지 되게 쉽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테이블 조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조금 난해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이버네이트인 여기 JPA를 쓰시든지, 사실 이거 저희가 여기서만 쓰는 게, 웹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DB 일반적인 작업할 때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건 이렇게 요런 애를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 방식이 난 좋다, 나는 매퍼를 쓰겠다, 그럼 매퍼를 써서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건 오늘은 난해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이 아마 여기 멤버 만드는 거 연습하셨을 거니까, 저희가 이 얘를 가지고 나중에 시큐리티에서 로그인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롤, 요건 있어야 돼요. 이네이블드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저희 지금 여기 유저 부분에 안 만든 것들 나머지 이렇게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멤버를 만드셨으면 거기 있는 애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드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